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텔 발표회. The original title is The Concert Hotel. 다이아나와 앤은 이제 숙녀가 된 것 같아요. 빨강머리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셜리! 네. 꼭 하얀색 오건띠 원피스를 입어야 해, 앤. 다이아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이아나는 앤과 함께 동쪽 다락방에 있었다. 밖은 막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은 아름다운 연두빛 노을로 물들었다. 유령의 숲 위에 희미하게 걸려있던 커다란 보름달이 점점 깊은 은빛을 바라며 환해졌다. 졸린 듯 지저귀는 새소리와 변덕스런 산들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같은 정다운 여름 소리들이 대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빛만 환히 밝힌 앤의 방 안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둔 몸단장이 한창이었다. 동쪽 다락방은 처음과는 딴판으로 박혀 있었다. 4년 전 그날 밤 앤이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텅 빈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방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바뀌었고 마릴라가 체념하는 심정으로 모른 척 해준 덕에 지금은 여자애라면 갖고 싶어 할 만큼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앤이 처음에 발았던 분홍 장미를 수놓은 벨벳 양탄자와 분홍 실크 커튼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앤이 자라면서 꿈도 같이 자란 덕에 이제 그런 것쯤은 크게 아쉽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예쁜 깔개가 깔리고 창문 저 위에 연한 초록색 무슬린 커튼이 부드럽게 드리워져 미풍이 불 때면 한들한들 바람에 날렸다. 앙증맞은 사각꽃 벽지를 바른 벽에는 금색과 은색 명주실로 짠 고급 실크 테피스트리는 없어도 앨런 부인이 선물한 멋진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의 사진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선생님 사진 아래 선반에는 앤이 감성적인 마음을 담아 늘 싱싱한 꽃을 두었다. 오늘 밤엔 하얀 백합꽃이 줄지어 달린 긴 백합 한 송이가 꿈결처럼 은은한 향으로 방을 가득 채웠다. 마호가니 가구 같은 건 없었지만 하얗게 칠한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고 방석을 깐 고리버들 의자와 하얀 모슬린으로 주름 장식을 다한 화장대 그리고 금테를 예스럽게 두른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은 손님방에 걸러두었던 것인데 둥근 윗부분에 포동포동한 분홍색 큐피드와 보라색 포도 그림도 보였다. 그리고 야트막한 하얀 침대가 있었다. 앤은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발표회 가려고 옷을 입는 중이었다. 호텔 손님들이 샬럿타운 병원을 후원하려고 마련한 행사로 인근 지역에 재능 있는 사람들 여럿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원인 버사 샘프트슨과 펄 클레이는 이중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뉴브리지의 밀튼 클라크는 바이올린 독주를 할 예정이었다. 카모디 위니 아델라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기로 했고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에이번리의 앤 셜리는 시낭송을 맡았다. 앤이 언젠가 얘기했듯 이것은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앤은 가슴 벅찬 흥분을 기꺼이 즐겼다. 매슈는 앤에게 주어진 영광에 천국에라도 오른 듯이 기쁘고 뿌듯했다. 마릴라도 매슈 못지않게 기뻤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느니 죽음을 택하고 말 성격 탓에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호자도 없이 호텔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앤과 다이아나는 제인 앤드류스와 함께 제인의 오빠 빌리가 모는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에이번의 다른 아이들 몇 명도 발표회를 보러 올 예정이었다. 시내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해 파티가 열리고 발표회가 끝난 뒤 출연자들을 위해 만찬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정말 오건대 원피스가 제일 괜찮니? 난 꽃무늬가 있는 파란색 무슬린 원피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확실히 유행으로 봐도 그렇고 말이야. 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얀 원피스가 너한테 훨씬 잘 어울려. 그 옷은 정말 부드럽게 주름이 지면서 몸에 감기거든. 무슬린 옷은 뻣뻣해서 너무 차려입은 느낌을 주는데 오건디는 꼭 내 몸에 맞춘 것 같다니까.
앤은 한숨을 쉬며 다이아나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다이아나는 옷 입는 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 문제로 다이아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많았다. 다이아나는 이 특별한 밤을 위해 들장미처럼 사랑스러운 분홍빛 드레스를, 앤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분홍 드레스를 입었고 무척 예뻤다. 하지만 다이아나는 발표회에서 맡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이아나의 옷이 아니었다. 다이아나는 에이번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왕의 버금가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과 장식을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온 신경을 앤에게 쏟았다. 저쪽 주름을 조금만 더 당겨. 그렇지. 자, 허리에 띠를 둘러줄게. 이제 신발을 신어. 머리는 두 갈래로 따서 중간쯤에 하얀 리본을 크게 묶을 거야. 아니야. 이마에 머리카락을 내리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둬, 앤. 넌 내게 어울리는 머리 모양이 뭔지 잘 모르더라. 엘렌 사모님도 네가 그렇게 머리를 가르면 꼭 성모머리아처럼 보인다고 하셨어. 이 작은 하얀 장미를 귀 뒤에 꽂자. 우리 장미 덩굴에 한 송이가 피었기에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진주 목걸이를 해도 될까? 매슈 아저씨가 지난주에 시내에 나가셨다가 사오셨는데 목걸이를 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앤이 물었다. 다이아나가 입술을 오므리고 검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고민하더니 괜찮다고 말했다. 앤은 가느다란 우윳빛 목에 목걸이를 걸었다. 내게는 뭔가 우아한 분위기가 있어, 앤. 넌 자신만만하게 고개도 똑바로 들고 다니잖아. 네가 날씬해서 그런가 봐. 나는 이렇게 뚱뚱하잖아. 살이 찔까 봐 늘 걱정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젠 포기해야 할까 봐. 다이아나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질투심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앤이 맞닿을 듯 가까이에 있는 예쁘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다이아나, 내겐 멋진 보조개가 있잖아. 예쁜 보조개가 마치 크림을 콕 찍은 모양 같아. 나야말로 보조개가 생길 거란 희망은 모두 포기했어. 보조개를 바라는 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꿈을 많이 이뤘으니까 절대 불평하면 안 되겠지. 이제 준비 끝난 거니? 다 됐어. 다이아나가 대답하자마자 마릴라가 문가에 나타났다. 예전보다 머리도 희끗해지고 더 말라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훨씬 더 부드러웠다. 들어와서 우리의 시낭송가를 한번 보세요, 아주머니. 정말 예쁘지 않아요? 단정하고 반듯해 보이는구나. 머리 모양도 마음에 들고. 하지만 이슬까지 내린 흙길을 마차로 달리면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습한 밤에 옷이 너무 얇은 것도 같고 오건디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천이야. 오라버니가 그 천을 사왔을 때도 그렇게 말해줬지. 하지만 요즘 오라버니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구나. 전에는 내 충고를 잘 따랐는데 이젠 앤을 위해서라면 뭐든 사다 나른다니까. 이제 카모드의 가게 점원들도 오라버니한테 못 팔 게 없다는 걸 알지. 점원들이게 예쁘다, 유행이다 말만 하면 오라버니가 척척 돈을 갖다 바치니 말이다. 앤, 치맛자락이 바퀴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위에 따뜻한 외투를 입고 가거라. 마릴라가 비웃는 소린지 앓는 소린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마치고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던 마릴라는 예쁜 앤의 모습에 뿌듯하여 한 줄기 달빛이 이마에서 왕관까지 흐르네라는 시구가 떠올랐다. 발표회 가서 앤의 시낭송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이 옷을 입기에 날이 너무 눅눅한가? 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천만에 더없이 완벽한 밤이야.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걸? 저 달빛을 봐. 다이아나가 블라인드를 들추며 말했다. 내 방 창이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 있어서 정말 좋아. 길게 이어진 저 언덕 위로 아침이 밝아오고 뾰족한 전나무 꼭대기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광경은 정말 멋져. 아침은 날마다 새롭고 갓 떠오른 햇살에 내 영혼이 씻기는 기분마저 든다니까. 아, 다이아나, 난 이 작은 방이 너무 좋아. 다음 달부터 시내로 가면 이 방 없이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 앤이 다이아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오늘 밤엔 떠나는 얘기는 하지 말아줘.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우울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오늘 저녁은 그냥 즐겁게 보내고 싶어. 낭송할 시는 뭐야, 앤? 긴장되니? 다이아나가 애원하듯 말했다. 전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자주 했더니 이제는 조금 더 걱정되곤 하지 않아. 소녀의 맹세라는 정말 슬픈 시야. 로라 스펜서는 웃긴 시를 암송한다던데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보다 울리는 게 좋아. 앙코르를 받으면 뭘 낭송할 건데? 누가 내게 앙코르를 청하긴 하려고. 앤이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앙코르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벌써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에게 신나게 떠들어대는 상상까지 해본 터였다. 빌리와 제인이 오나봐.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 나가자. 빌리 앤드루스가 자기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해서 애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차 앞자리에 올랐다. 애는 뒷자리에 앉아서 여자애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가고 싶었다. 빌리는 웃거나 떠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체구가 크고 뚱뚱하며 무신경한 이 20살 청년은 둥글고 무표정한 얼굴에 말재주가 지독해도 없었다. 그러나 빌리는 앤을 대단히 흠모했고 이 날씬하고 꼿꼿한 여자애를 옆에 태우고 화이트 샌즈까지 달릴 생각에 마음이 자랑스레 부풀어 올라 있었다. 앤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어 내내 어깨너머로 뒤에 앉은 여자애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의상 한 번씩 빌리에게도 말을 건넸다. 그러나 빌리는 싱글거리거나 킥킥 웃기만 할 뿐 한 번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속도로 대답하지 못했다. 즐거운 밤이었다. 길은 호텔로 가는 마차로 붐볐고 맑은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호텔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발표회 준비위원회에서 여자들이 나오더니 그중 한 명이 앤을 출연자 대기실로 데려갔다. 대기실을 가득 채운 샬럿타운 교향악단 단원들 속으로 들어간 앤은 갑자기 부끄럽고 겁이 나고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동쪽 다락방에서는 예쁘고 귀여워 보였던 원피스가 온통 반짝이고 바스락거리는 실크와 레이스 장식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다. 이 진주 목걸이가 옆에 있는 키 크고 예쁜 여자아이가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비교나 될까? 다른 여자들이 장식한 온갖 온실 꽃들 옆에서 애니 꽂은 작고 하얀 장미는 얼마나 빈약해 보일까? 애는 모자와 외투를 벗고 비참한 심정으로 한쪽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초록지붕집의 하얀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느새 애는 규모 있는 호텔 발표회 무대 위에 올라서 있었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전깃불에 눈이 어지러웠고 객석에서 올라오는 향수 냄새와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다이아나와 제인과 함께 객석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이 저 멀리 뒷자리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애는 분홍 실크 드레스를 입은 뚱뚱한 여자와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경멸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키 큰 여자아이 사이에 앉아 있었다. 뚱뚱한 여자가 가끔씩 고개를 돌려 안경 너머로 대놓고 앤을 뜯어보는 바람에 몹시 예민해진 애는 크게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는 시골뜨기니 촌미인이니 하면서 객석까지 다 들리도록 옆 사람과 크게 떠들었고 프로그램 중에 시골 출연자들이 하는 공연은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신통치 않은 예측도 내놓았다. 애는 죽는 날까지 그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이를 미워할 것 같았다. 앤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마침 호텔에 투숙 중이던 전문 시 낭송가가 시를 낭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몸이 나긋하고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달빛으로 짠 듯 은은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목과 검은 머리를 보석으로 꾸미고 나왔다. 여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표현력이 뛰어나서 관객을 열광시켰다. 앤도 잠깐 동안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잊고 눈을 빛내며 빠져들었다. 그러나 낭송이 끝나자 애는 두 손으로 와락 얼굴을 가렸다. 다음 순서로 일어나 낭송을 할 수는 없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어째서 낭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 초록지묵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불행히도 그 순간 앤의 이름이 불렸다. 그때에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움찔 놀라며 찔리는 표정을 짓는 것도 몰랐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그 표정 안에 담긴 희미한 선망까지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애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객석의 다이아나와 제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무대에 서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앤을 짓눌렀다. 사람들 앞에서 자주 낭송을 해봤지만 이처럼 많은 관객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줄지어 앉은 여자들과 흠잡을 준비가 된 얼굴들, 부유하고 교양 있는 분위기 등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눈부시고 당혹스러웠다. 토론클럽 모임을 하며 소박한 벤치에 앉아 마주했던 친숙하고 호의적인 친구들, 이웃들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 사람들은 자비라고는 없는 비평가들처럼 보였다. 어쩌면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이처럼 앤에게서 촌스러운 웃음거리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고 비참했고 절망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파닥거렸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고 다음 순간 평생 굴욕감을 안고 살더라도 무대에서 달아나고만 싶었다. 그러나 겁에 질려 휘둥그레 뜬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던 앤에게 멀리 뒷자리에서 앉아 몸을 앞으로 내민 채 미소 짓고 있는 길버트 블라이드의 얼굴이 불쑥 들어왔다. 순간 앤은 그 미소가 승리감에 젖어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버트는 단지 행사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특히 종려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앤의 호리호리한 자태와 우아한 얼굴에 감탄해서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길버트와 같이 마차를 타고 와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시파이야말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앤은 조시파이를 보지도 못했고 봤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터였다. 앤은 길게 심호흡을 한 다음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이 용기와 결의가 솟구쳤다. 길버트 블라이드 앞에서 낭송을 망칠 수는 없었다. 절대 길버트에게 비웃음을 당하진 않아 절대로.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앤은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작은 떨림이나 막힘도 없이 객석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완전히 침착함을 되찾은 앤은 무력하고 비참했던 순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어느 때보다도 멋지게 낭송을 해냈다. 앤이 낭송을 마치자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다. 앤이 수줍고도 기쁜 마음에 붉어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오자 분홍 실크 드레스를 입은 뚱뚱한 부인이 어느새 앤의 손을 힘껏 붙잡고 흔들며 칭찬을 쏟아냈다. 세상에 정말 잘했어. 난 아이처럼 울었다니까. 정말 울었어. 저런 사람들이 앙코르를 외치고 있네. 너를 다시 불러내려고 객석이 난리구나. 아, 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슈 아저씨가 실망하실 테니까요. 아저씨가 제게 앙코르를 받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앤이 당황하여 말했다. 그럼 매슈 아저씨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분홍옷의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상기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초롱초롱 반짝이는 눈을 한 앤은 무대로 돌아가 기발하고 재미있는 짧은 앙코르 공연을 선보였고 더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나머지 저녁 시간은 완전히 앤을 위한 자리였다. 발표회가 끝나자 남편이 미국의 백만장자라는 그 분홍옷의 뚱뚱한 부인이 보호자처럼 앤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에게 소구했다. 다들 앤에게 무척 친절했다. 시낭송 전문가인 에만스 부인이 다가와 앤에게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선택한 작품들을 아름답게 해석했다며 담소를 나눴다. 하얀 레이스 옷의 여자아이마저 마지못해 칭찬의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꾸민 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다. 다이아나와 제인도 앤의 동행이라는 이유로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 빌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런 자리에 초대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랭랑을 친 듯했다. 하지만 만찬이 끝난 뒤 고요하고 하얀 달빛 속으로 세 소녀가 즐겁게 걸어 나오니 빌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앤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어두운 전나무 기둥 뒤로 맑게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 다시 조용하고 깨끗한 밤 공기를 쐬니 상쾌했다. 대기를 타고 날아든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와 아름다운 해변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거인처럼 저 너머로 어스름이 선 절벽까지 이 모든 게 위대하고 고요하고 경이로웠다. 마차를 타고 가던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근사한 밤이었지? 나도 부유한 미국 사람이 돼서 호텔에서 여름을 지내고 싶어. 보석으로 치장하고 목이 깊게 파인 드레스도 입고 아이스크림이랑 닭고기 샐러드도 먹으면서 날마다 즐겁게 보내면 좋겠어. 분명 그쪽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거야. 앤, 내 신앙송은 정말 멋졌어. 처음에는 시작도 못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에반스 부인보다 잘한 것 같아. 어머, 아니야. 그런 말 마, 제인.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에반스 부인보다 잘할 수 있겠어? 에반스 부인은 전문가고 나는 이제 낭송하는 법을 조금 익힌 학생일 뿐인데 난 그냥 사람들이 내 낭송을 좋아해 준 걸로 만족해. 앤이 얼른 되받았다. 누가 내 칭찬하는 걸 들었어, 앤. 그 말투를 보면 칭찬이 확실해. 어쨌든 그렇게 들렸어. 제인하고 내 뒤에 어떤 미국인이 앉아 있었거든. 머리하고 눈동자가 새까맣고 정말 낭만적으로 생긴 남자였어.
조시파이가 그러는데 유명한 화가래. 조시 엄마의 사촌이 보스턴에 사는데 그 남자 동창이랑 결혼했대. 아무튼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그렇지 제인? 저기 무대 위에 근사한 티치아노 머리를 한 여자애가 누구냐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얼굴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앤, 티치아노 머리가 뭐니? 다이아나가 물었다. 아마 빨강머리를 말하는 걸 거야. 티치아노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빨강머리 여인의 그림을 즐겨 그렸어. 앤이 웃었다. 부인들이 장식한 다이아몬드를 봤니? 정말 휘황찬란하더라. 너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부자야 봐. 우린 16해를 잘 살아왔고 여왕처럼 행복하잖아. 또 모두 많든 적든 상상력이 있잖아. 저 바다를 봐. 얘들아, 온통 은빛의 그림자와 보이지 않는 온갖 것들로 가득해.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휘감는다 해도 지금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을걸? 난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 해도 바꾸지 않을 거야.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처럼 시큰둥한 표정으로 살고 싶니? 마치 세상을 비웃으려고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아니면 그 분홍 드레스 아주머니처럼 물론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아무런 맵시도 나지 않는 모습이라도 좋아? 에반스 부인조차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았니? 그런 눈빛을 한 걸 보면 언젠간 참기 힘든 불행을 겪었던 게 틀림없어. 그렇게 되고 싶진 않잖아, 제인 앤드루스. 앤이 야무지게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제인은 확신이 서지 않는 말투로 대답했다. 글쎄, 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말이야. 나는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지붕집의 앤에 아주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이 목걸이에 담아주신 사랑이 분홍 드레스 아주머니의 보석 못지않다는 걸 아니까. 앤이 확고하게 말했다. 잘 들었나요? 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앤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